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창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같은 CC 버전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비슷한 환경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CS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의 에센셜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꺼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도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처럼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나와 있고 모든 패널들이 보일 수 있도록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을 닫아 놓도록 할 텐데요. 프로퍼티 창은 내가 선택하는 객체에 따라서 알아서 속성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보입니다. 클릭하면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둘 다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저는 프로퍼티 속성창은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들 콩콩 찍을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 바뀌는 게 보일 텐데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일반 탭을 보시면 쇼 툴팁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도구에 따라서 그 도구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다만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건 좀 더 크게 창을 이렇게 크게 띄워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건 좀 작업할 때 번잡스러우니까 리치 툴팁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해 줄게요. 유니트는 출력 형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작업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보여줘요. 이 출력 형태에 있는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두셔야 비슷하게 보고 작업할 수 있겠죠. 다만 글자라든지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쓰니까 그 단위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선들을 쭉쭉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객체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길 때에 이 객체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이 객체의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포인트를 보여주거나 위치값을 보여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꺼주세요. 객체들을 들어서 옮기실 때에 길다란 막대로 쫓아다니는 버전의 오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객체 옮길 때마다 숫자 값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산만할 수 있어서 메저먼트 레이블은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나는 밝은 테마가 좋아, 어두운 게 좋아 라고 누르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편한 색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시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문제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값들을 꼭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그리고 레스터 이펙트가 300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요거 숫자값 안 보이시면 어드밴스드 옵션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확인을 꼭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있어요. 우리도 눈금자를 좀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뷰에서 룰러라고 하는 메뉴 확인해 주세요. 쇼 룰러라고 하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도 제시하고 있네요. 색상은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 패널, 여기에서 필요한 색상을 찾으셔도 되겠지만 똑같은 색깔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용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폴더 모양의 그룹을 콩 찍어주시면 새로운 스와치 그룹을 만들 수 있죠. 이름은 굳이 안 주셔도 되겠지만 일단 GTQ라고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 만들어졌으면 색상을 추가하겠다라고 플러스 단추 누르셔서 뉴 스와치, 그럼 CMYK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C의 값이 40, M의 값이 60입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OK에서 마무리하시면 보라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누르셔서 색상 값들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으로 넘깁니다. 반복하세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위치를 좀 가늠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뽑겠습니다. 위에서도 똑같이 뽑혀 나와요. 대충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 여기다 배치하겠다라고 자리에 잡았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색깔 미리 뽑아 놓은 색상 적용하면 되겠죠. 선의 색깔인지 채우는 색깔인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아이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쓸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금 복사한 거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건너 하나씩은 색상이 다르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콩콩콩 찍을게요. 아래쪽만 조금 더 넓어 보이죠? 얘네들을 하나의 그룹처럼 묶어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러면 크기를 좀 적당히 늘려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일부분만 선택할 수 있죠. 요 아래쪽 부분이라고 요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만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요 모든 아이들의 중심 여기에서부터 크기를 늘릴 거다라고 포인트가 잡힐 텐데요. 어느 정도 키울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깜빡깜빡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느낌이 요 정도면 될까요? 조금 더 130?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위쪽에 12시 방향에 있는 점만 날리면 반원만 남죠? 두 개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누르면 반복. 불필요한 건 지우시면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서리의 둥글기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퉁이의 둥글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별이 만들어질 거고요. 별에 대해서 시작점 그리고 끝점 만들어 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별과 끝나는 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두 개의 별 쉬프트 눌러서 동시에 선택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블렌드라고 해서 반복해서 채워줄 수 있어요. 만들어줄 테다 메이크라고 하면 쭈루룩 하고 채워주는데 개수가 너무 많죠.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서 그 사이를 메꿔주는 옵션, 지금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스텝이라고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만 넣고 싶다라고 개수를 조정해서 프리뷰 보시면 출력한 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의 개수를 줄여보도록 할까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4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개수를 줄였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이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치를 옮기시면 알아서 폭이 좁혀집니다. 블렌드 툴 이용하시면 간단하죠.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쭉쭉 그려볼 거예요. 선을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리시면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그려질 거고요. 선에 대한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께값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과 두께값을 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1포인트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반복. 일립스 이용해서 바퀴 그려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면 동그라미 만들어질 텐데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색깔을 깜장색으로 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선으로 해라 면으로 해라 얘기가 없어요. 그냥 까맣게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요 정도로 두꺼운 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원의 끝자락 앵커 포인트, 선의 개수 세어보시면 이렇게 8개가 있죠. 그 개수에 맞춰서 매번마다 그릴 필요 없이 돌리는 게 좋겠네요.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중심을 맞춰 돌아갈 거예요. 45도 각도로 돌리겠다.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방금 한 거 반복하세요. 컨트롤 D. 선의 두께값을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원을 그리실 때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쭉 채웠을 때 중심으로 인식이 안 되죠. Alt를 눌러야 내가 시작한 그 점을 중심으로 인식합니다. Shift 같이 눌러서 정원으로 만들어 주고요. 색상은 안쪽을 까맣게 채울 거예요. 바퀴 부분 따로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까요? 그래야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너무 크게 그렸나요? 쉬프트 눌러서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방향을 살짝 돌려줄게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뺐습니다. 요만큼으로 나누면 될까요? 나눠줄 선 하나 그리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뒷부분은 빼면 요게 잘라주는 기준이 될 선이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클릭을 하시고 패스파인더 꺼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 열리죠. 요 두 개를 일하고 셀렉션 툴 이용해서
나눠줄 개체 선택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때다 라고 하면 양쪽으로 분리된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일부분 이 색깔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키울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하나씩 색상 적용을 하십시오. 작업이 다 됐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이 친구는 가리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면 개체가 완성이 됐네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다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해주시고 파일의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 AI라고 되어 있는 거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첫 번째 문제 끝났죠. 두 번째 문제도 100에 8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다시 한번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100에 80짜리 그대로 갑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 모드와 레서 이펙트 300인 거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죠. 눈금자 키실 때 단축키를 활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눌러주시면 룰러스 눈금자가 이렇게 꺼내질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색상을 한꺼번에 다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할 거예요. 그때그때 그릴 때마다 색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부터 그릴 건데요. 여기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부터 배경으로 깔아 볼게요. 라인을 선택해서 쭉 그려줄 거고 이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라고 하는 패널을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브러쉬가 없군요. 그러면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돼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을 하셔서 대화창을 이렇게 쭉 늘리시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원하는 아이를 찾으십시오. 요 느낌인 것 같죠? 지오메트릭 10번 문제에서도 지오메트릭 10이라고 이름까지 맞춰줬으니까 꼭 잘 맞춰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더 이상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잠궈 놓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배경이 되는 동그라미부터 쭉 그리기 위해서 색상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그룹. 이름까지는 안 줄게요. 이제 OK에서 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색상 추가하도록 하죠. 색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시면 아래쪽에 색깔 지정할 수 있는 컬러 스탑 보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돼요. CMYK가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3줄이 누르셔서 CMYK다 라고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색상 다 뽑았으면 가장 배경이 되는 동글동글한 아이 일립스 이용해서 제작을 할게요. 위치를 대강 잡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가 있는 거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같은 간격으로 패스를 이동시키겠다.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값을 크게 주면 바깥으로 그리고 작게 주면 안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어느 정도 줄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어 라고 확인하시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적용했는데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우리처럼 선형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방사형으로 레디얼 선택하면 동글동글 퍼져나갈 거예요.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싶으면 여기 슬라이더 움직이셔서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얘는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들 얹어주도록 하죠.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중간은 여기 클릭 드래그, 다시 끝나는 건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만 그릴 거니까 컨트롤 클릭. 방금 그린 이 친구는 선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에 대한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M100에 Y60짜리. 삼각형 폴리건 툴 이용해서 쭉 드래그하면 기본적으로 육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삼각형 조절이 돼요. 내가 원하는 삼각형 이런 모양.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 적당히 넣어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풍선도 만들어 주십시오. 꼬불랑거리는 선은 굳이 펜툴 이용해서 힘들게 그릴 필요 없이 연필을 들고 그리셔도 돼요. 쉐이퍼 툴 꾹 누르시면 펜슬 보일 거고요. 꼬불랑거리는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 선에 대한 두께값, 색깔 지시가 되어 있었죠. 반짝거리는 반사광, 알트 드래그해서 하얀 동그라미 그리셨다면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가려져 있는 이 부분 남겨서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두 개의 타원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겁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면 이렇게 반사광만 남죠. 풍선 하나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바꿀게요. 얘는 1하고 선택하셔서 노랑 풍선.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풍선이 반대쪽에 또 있네요.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보도록 할까요? 요만큼이요 라고 선택을 했고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어요. 원의 가운데 여길 기준으로 해서 라고 알트 클릭. 그러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죠.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복사해 쓰겠습니다. 케이크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 뽑아야 되겠군요. 기존에 뽑아놨던 색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뿅 찍어서 추가 색상 넣을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그리도록 할 거고요. 모퉁이의 둥글기는 그리면서 조절해 주세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안쪽에 코너 위젯이 있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옛날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잘 그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이 그려져 있는 거 라인을 길게 일단 쭉 그려 볼게요. 선을 하나 눈에 보이도록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길이를 케이크에 맞춰서 그릴 걸 그랬네요.
선을 선택하시고 이펙트 효과를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디스톨트라고 구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그재그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된 거 보일 텐데요. 제가 색깔을 채운 상태로 왔군요. 잠깐 색깔 없는 상태로 가볼게요. 다시 이펙트, 디스톨트, 지그재그 선만 보입니다. 그 선의 사이즈 얼마만큼 줄 건지 프리뷰로 확인을 하시고 골짜기 몇 개나 이렇게 꼬불렁거릴 건지 개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코너를 뾰족하게 할 건지 스무스 둥글게 할 건지도 정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값을 확인을 하시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실선이고요. 꼬불랑거리는 건 내 눈에 보기만 그래요. 이 아이를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아웃라인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일직선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로 꼬불랑거리는 선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해주면 꼬불랑거리는 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아이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줄게요. 디바이드 뿅 찍어주면 위로 아래로 분리가 됐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에 있는 친구만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색상이 적용이 되죠. 아래쪽에 있는 요 하얀색의 선 얘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줄게요. 다시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흰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이 조금 더 두껍게 표현될 수 있도록 스트로크의 값을 좀 키워줄 거고 이펙트에 가시면 디스톨트, 지그재그,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다. 값을 지정을 하시고요. 부드럽게 할 겁니다. 개수도 정하시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건 뭐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인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케이크도 만들어 주세요. 그 위에다가 초를 얹어 볼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양초를 하나 만듭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방금 했던 작업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합니다. 요만큼을 한꺼번에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분리가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 이라고 동시에 눌러서 색깔 흰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촛불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양쪽에 있는 점 드래그 하시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볼록한 느낌 들어요. 위쪽만 펜툴 꾹 누르시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콕 찍어주면 뾰족해집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살짝 위치 낮출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 케이크만 따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져 있죠. 요 친구들만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으셔야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각조각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이펙트 가시면 스타일라이즈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들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꼬불렁거리는 선도 세세하게 그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연필을 들으세요. 연필 툴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선들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예쁘지 않으니까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스트로크에서 요 둥글이가 안 나오면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일 겁니다. 이 아이는 반대쪽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하셔서 중심점은 요 끝자락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리본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라인을 길게 그릴 거고요. 그 라인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나서 브러쉬 패널 갑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리본 모양의 브러쉬가 바로 안 보이면 왼쪽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일단 하나 창을 띄워줘요. 드래그해서 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리본을 찾으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우선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이 글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글자에 대해서는 에이리얼의 볼드다 라고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폰트 에이리얼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대강 드래그해서 비슷한 분위기로 맞춰주시고요. 색상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글자를 위아래로 분리하실 때는 텍스트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타입 메뉴 가셔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깨뜨리시면 이제 얘는 펜으로 내가 직접 그린 것처럼 패스로 인식이 돼요. 요거를 위아래로 분리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간섭받지 않도록 선택 도구 누른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이 흐리멍텅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선택을 했고요. 칼을 들어서 위아래로 분리를 해볼게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나이프 쌍둥하고 지나갈 수 있게 꼬불렁꼬불렁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분리가 되는데 아래쪽은 녹색 계열이니까 아래쪽만 따로 잡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따로 선택했습니다. 색깔값 맞춰줄 거고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 단계만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 살짝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만 ESC 눌러서 탈출. 위쪽에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This is 라고 하는 글자는 둥그렇게 선을 타고 넘어야 되니까 펜도구 이용해서 꿀렁거리게 선을 그려줄 거고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가 보일 거예요. 이쯤에서 시작할 거다 라고 위치 콕 찍으시고 글씨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글꼴 바꿔주셔도 되고 미리 글꼴 설정하셔도 되고 일단 미리 글꼴 설정을 해볼까요? 타입 뉴 로만 레귤러의 9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시고 글자의 색깔도 맞춰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 봐주시고요. 크기라든지 위치 적당히 조절하셔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서 OK 하시면 마무리가 됐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로 만들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뉴, 파일의 이름 줄 겁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고 계시죠? 120에 80짜리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 그리고 레서 이펙트 300인 거 확인했어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킬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선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죠. 패턴으로는 요 태양을 그려주면 될 텐데요. 요 친구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고 필요한 색상 넣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려줄 거고요. 색상 맞춰주셔야 되겠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노란색 넣을 거예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얼마만큼 넣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을 하세요. 뾰족하게 빛나는 부분, 요거는 하나 잘 그려서 로테이트 카피하시면 되겠죠. 길게 가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가운데로 좀 잘 맞춰 주시고요. 얘를 1하고 선택하고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보이시죠? 중심은 요 타원의 중심 Alt 누르시고 원의 중심에 센터가 잘 안 보이시면 보여주세요 뷰에서 맨 위에 있는 아웃라인 보시면 센터가 여기입니다 라고 보여져요. Alt 클릭. 12개를 배치할 거니까 360도를 나눠주세요. 12개로 라고 하면 계산을 알아서 해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컨트롤 DDDD에서 반복하겠습니다. 볼 때의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이사이에 빨강색의 뾰족이도 또 있네요. 크기를 살짝 줄일게요. 이 정도 느낌이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중심은 Alt 누르시고 센터 15도 각도로 카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빨강색으로 바꿔서 안쪽으로 이렇게 숨겼습니다. 얘를 돌리시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 센터, Alt 눌러서 여기 중심이요. 중심, Alt 클릭. 30도 각도로 카피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DDDDD. 요 햇님 부분은 패턴으로 등록해서 쓰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 들어가 있는 게 서로 엇갈려 보이죠. 나란히 있지는 않아요. 몽땅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턴으로 만들겠습니다. 메이크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보이죠? 너무 다닥다닥 붙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살짝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값을 주시면 돼요. 윕스, 폭을 얼마나 멀리 줄 건지.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멀어지고요. 위아래로도 멀어지길 원한다 싶으시면 높이 값도 또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패턴의 이름, 써니. 이대로 갈까요? 그렇게 하겠다, 던이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기존에 있던 패턴들 사이에 내가 새로 만든 아이가 낀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옆에 있는 야자수도 그려볼까요? 색깔은 요 두 가지만 있으니까요. 흰색으로 선을 그리면 안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DDD에서 반복. 야자 잎의 경우에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가려주는 커다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색깔로 볼게요. 조각 남은 거 요만큼의 모양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면 입만 남네요. 오른쪽을 잘 만들었으니 왼쪽은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 잘 됐죠? 카피. 한 그루의 나무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Alt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를 좀 줄일게요. 그룹으로 좀 묶어 놓겠습니다. 가방부터 만들어 볼까요? 가방의 모퉁이 부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깜장색으로 채울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값 얼마만큼 축소할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색깔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은 주변에다가 Alt 드래그해서 복사에 배치하도록 하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합니다. 윤곽을 좀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라고 할 때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윤곽이 이렇게 보이시죠? 모두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친구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룹 셀렉션으로 너네들은 필요 없어 지우고, 너네들도 필요 없어 지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따로 아래쪽만 선택합니다. 크기를 좀 키워줄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얼마만큼 키울 건지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안쪽에 라인 툴 이용해서 선 그려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과 두께 값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선에 대한 점선, 그 값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입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보기에 비슷한 크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3으로 좀 촘촘하게 해줬어요. 가방에 이렇게 야자 나무 보이시죠? 그거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자수를 복사해 가지고 올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뺄까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럼 요 하늘색의 가방만큼만 보이도록 해주면 되겠죠.
하늘색의 가방 그룹이 묶여져 있군요. 그룹을 좀 풀게요. 언그룹. 자, 요만큼이죠.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위에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F.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구분되라고 색깔 바꿔볼까요? 하나에 더 만들어진 친구. 자, 이 친구가 제일 위에 뚜껑처럼 덮어줘야 거길 삐져나간 아이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얘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덮어졌죠. 요거랑 그리고 삐져나간 야자나무 동시에 선택합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은 이렇게 잘 이워서 주변 정리가 되죠. 아래쪽에 야자 복사해서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다시 한번 알트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그 아이들을 몽땅 닫고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줬어요. 안쪽에 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각형은 점선이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대시드 체크하시고요. 점선의 모양이 길고 짧고 대중 없네요.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될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짧게 시작하는 거 요만큼 짧게 가고 있어요. 다시 짧게 쉬었다가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짧게 쉬었다가 짧게 가고 있어요.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멀리 뛰었다가 짧게 가고 짧게 쉬고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반복되는 거 요 패턴을 잘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점 다시 또 시작점 다시 또 시작점 반복되는 위치 짧게 가는 거 우리 값을 2라고 해볼까요? 짧게 쉬는 것도 이만큼 쉰다. 길게 가는 건 많이 가니까 6 정도로 잡아볼까요? 다시 짧게 쉬는 건 2. 짧게 선 그리는 거 2라고 했고 멀리 쉬고 있죠. 6. 이렇게 값을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226226이라고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대시드에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 쉬고 길게 그릴 거죠. 6만큼 가고 이만큼 쉬고 거기에서 다시 이만큼 짧게 선 그었다가 6만큼 멀리 쉬겠다라고 그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좀 정리하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슬리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이 안 이쁜 부분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대략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안쪽에 투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깜장이도 보이죠?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얘는 오퍼시티 값을 트랜스퍼런시에서 50%라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한 짝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리플렉트라고 제자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반대로 잘 뒤집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두 아이 선택하셔서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슬리퍼의 바닥 얘랑 쉬프트 쟤랑이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같은 위치에다 컨트롤 F 붙이면 이렇게 두 아이가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됐어요. 선택된 그 상태 그대로 저희가 패턴 만들어 놨던 써니 뿅 찍으면 바로 적용이 되죠. 다만 요거는 지금 너무 해님이 크니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50%라고 조절할 때에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브젝트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V체크 해제했어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코너 위젯이 있으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점 하나만이라고 조절하시면 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조합해서 쓰셔야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